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아래 우리는 또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이버 하면 이제는 웹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미국 나스닥 상장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왜 하고 많은 곳 중 나스닥인지 과연 또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이 웹툰 몸값 5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나스닥 상장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네이버 웹툰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과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글로벌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나스닥을 골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자회사를 다시 상장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장 시장이 다르니까 좀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스닥 상장을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게 반영이 돼서요. 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이버 주식 총 1,800원어치에 대한 순매수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카카오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이 좀 눌렸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주간 개인 순매수 1위를 또 오랜만에 이 기업이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대감을 안고 쭉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해서 네이버가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 웹툰이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웹툰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평가가 좀 엇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과 같은 거대 이제 웹툰 플랫폼이 상장 시장에 나온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좀 시장에서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5조 원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이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상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 상장이 결국에 네이버에게 네이버 주가에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웹툰이 시장이 평가한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 아직은 모든 걸 섣불리 또 예단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 부문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부터인 것 같은데 이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치지직으로 아프리카 TV와 아무래도 이 경쟁을 펼치는데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치지직이 연초에 이제 국내에서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트위치에 있던 많은 스트리머들과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상당 부분을 치지직이 이제 트위치와 비슷한 환경을 표방을 하면서 많이들 흡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치지직을 통해서 아프리카 TV에서 승기를 가져가겠다라는 입장보다는 좀 더 치지직 서비스를 오래 안정화시키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치지직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는 입장보다는 결국에는 네이버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네이버 플랫폼의 트래픽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에서 치지직에서 컨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쇼폼 탭에서의 트래픽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뭐 광고나 커머스 쪽에서도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반사 수의 그 이상으로 네이버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 카카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웹툰 하면 네이버보다는 이 다음 카카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네이버가 조금 더 각광받았는데 카카오 웹툰은 어떻습니까? 카카오 웹툰도 원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역에서 같은 경우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고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일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피코마와 카카오 엔터와 합병을 하면서 상장 얘기도 이제 나왔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카카오 자체적으로 좀 리스크들이 좀 많이 겹치면서 상장 얘기는 현재 들어간 상황인데 현재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역에서의 좋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게 실적에 좀 정반응을 해주는 시장인데 이게 잘 안 보였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지속적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를 조금 누르는 재료가 될까요? 카카오 사법 리스크가 지난해 불거지고 나서 좀 단기에 소멸되는 재료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를 좀 누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좀 단기의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많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좀 더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가시화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에 이제 불거졌던 리스크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좀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에는 카카오의 주가를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인 뭐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에서의 실적 개선세 아니면 컨텐츠 쪽에서의 매출 반등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더 원활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얘기까지 해봤고요. 게임 얘기도 해볼게요. 오늘 특히나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원래 게임주 저 PBR 열풍이 함께 또 오름세를 보이나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여기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신장을 봐야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우려감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PBR 주를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게임주에 있어서 모멘텀을 형성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주 또한 게임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게임 IP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 창출 능력이 이제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평가하기에는 결국 PER적인 접근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기업의 주가 또한 게임의 기존 게임과 신작 게임의 이 흥행 가능성, 흥행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작 결국은 작품 때문인 것 같아요. 대장이라고 불리는 NC소프트 레포트 제목을 보고 봤는데 잠시 길을 잃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체감상 이게 정말 잠시가 맞는 걸까? 잠시의 길이가 생각보다 이 투자자분들은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신작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늘 뭔가 기대보다는 실망을 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길 오래 헤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는 질을 잃었다, 그냥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성.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서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해법을 지금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12월에 출시된 TL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고 올해 또한 기대되는 신작으로 봤을 때는 12월에 흥행이 실패한 TL이 글로벌 출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흥행 가능성을 높게 쳐주시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신작도 없고 방향성조차 좀 잃었기 때문에 제가 레포트 제목을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방향성은 신작에서 나올 텐데 계속해서 NC소프트는 뭔가 현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는 신작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기대되는 신작이라고 하면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온2가 그나마 좀 제일 큰 대작으로 남았는데 아시겠지만 2025년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당분간은 주가가 많이 빠르게 그렇겠네요. 반등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를 조금 빨리 가시화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오셨을 때 크래프톤을 조금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적을 기반해서인 것도 같았고 여전히 그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아니고 또 특히 PC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인도 지역에서 서비스가 재개된 BGMI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트래픽이라든지 매출 호조가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과거에 크래프톤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메이크업 되면서 주가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넘어와서 이제 우주항공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주항공까지 커버를 해주시고 있어서 제가 네. 또 최근 보고서 어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읽는데 궁금했던 건 22일가 미국 민간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또 민간 기업으로는 전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주 산업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마지막으로 달에 간 것으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미국이 달에 가게 된 건데 네. 전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간 것은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달에 간 것은 5개의 국가가 있는데 민간 기업으로 최초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간 기업이 간 거는 미국이 다시 달에 가는 사람이 달에 가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람만 갈 수 없고 물건들도 물자들이 많이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CLPS 이제 민간 운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서의 민간 기업도의 참여도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달에 가는 게 국가기관에서만 이제 추진했었다면 이제 그 영역에서 민간 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제 과정에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민간 기업이 최초로 달에 밟게 되면서 이런 영역들에서 비중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치고 나가신다면 우리 우주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의 참여도가 확대되는 이런 형국들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요. 국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 호재를 우리 기업들도 선전하는 어떤 결과물로 기사든 연구원님을 통해서든 빨리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우주, 항공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